드디어 이번 정기국회 때 이명박이 이제 증인 출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추혜선 의원이 이명박 소환 문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증인들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뭐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이명박을 4대강 사업이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 네 글자. 정치 보복. 그렇죠. 야, 똑똑해요. 0.1초도 그냥 기다리는 게 없네요. 대단히 빨리 나오십니다. 이명박이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엔 수사로 이어집니다. 수사로 이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에 정부를 관할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리에 딱 앉혀놓는 순간 이 사람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국회에 먼저 나오는 꼴을 보면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명박이 막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그러면 당연히 수사하라고 요구가 거세지겠죠. 수사 대상이 오르는 거를 진보 야당 쪽이나 뭐 일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일단 목표고 저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이네요. MB 입장에서는 절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난 출석하는 길엔 꼭 헬리콥터 생중계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용이나 SSG 그 부회장 있잖아요. 정용진 부회장도 박근혜 정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왔던 거지. 그 전까지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와도 안 오면 안 온 이유로 수사를 하면 돼. 그런데 안 오게 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지지난매하는 거죠. 지지부진한 게 서로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측과 불러야 된다는 측이 합의가 안 되면은 여론이 그걸 밀어줘야지 이게 증인으로 채택하되 그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는 순간 그 자유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로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막겠네요. 증인 채택 자체를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외통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나올 걸 알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사 받아. 왜냐면 이거는 강제성이 별로 없고 안 나오던 뭐 벌금 뭐 이런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서 외통수라는 게 나와도 수사하고요. 안 나와도 수사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증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리는 노림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안 나와도 너는 결국은 수사야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명분은 정치 보복이다. 앞으로 며칠 또는 심하게는 몇 달 동안은 정치 보복이 가장 중요한 전국에 있어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면 여야가 반반씩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합의 안 되면 90일 동안 그냥 미뤄져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방송들이 이제 이명박이 수사해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적으로 저는 이명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담대하게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는 보수 쪽 지지자들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비리돼서 나는 사람 다 한다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수사로 끌어냈을 때만이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그 잔당들, 진짜 잔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잔당. 그 세력에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 같이 사법 처리 받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힘들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은 이명박이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 그림은 정말 안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박근혜가 이명박으로부터 핍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자체는 현 박근혜보다 지지 기반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명박을 수사하는 건 맞아요.
사대강인의 자원외교인의 방산비린의 엮으면 엮는 대로 되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들 그 포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실시간 올라오는 정보를 쭉 보시면은 국정원의 작업들은 결국에는 다 이명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문성근 대표, 김묘아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법정에 나오게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그 논란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요건 재밌는 게요. 판을 쭉 보면 이런 게 있다. 걔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도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합쳐지기는 좋은 매개체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에 친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뭉칠수록 국민의당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이명박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어떤 이명박에 관련한 주요 사안을 만약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해가지고 이명박 보호하는 쪽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명박 이슈 같은 게 세게 터질수록 이쪽 기존에 있던 민주 진보 세력이 뭉치기는 참 좋죠.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은 범죄의 끝판왕이에요. 그 우리가 영화에서 대부라는 그 가장 유명한 범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도박, 뭐 폭력, 정치, 뭐 그 시의원 이런 그 커넥션들이 나오는데 경찰까지 나오는데 이명박은 범죄로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범죄에 다 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군대, 행정조직, 경찰, 기업들, 그리고 폭력조직까지 이게 엄청나게 다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의 끝판왕이죠. 이게 이명박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 청정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원세훈을 MB한테 이걸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지금 원세훈이 지금 처벌받았잖아요. 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추가로 다른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서 다른 죄로 그러니까 이명박과 연관된 죄로 기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명박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이면 끝나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공범관계인 자를 기소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원세훈이 수사 받으러 들어갔죠. 예, 그래서 출석했죠. 원세훈이 검찰이 다시 원세훈 수사를 해서 이걸 실체적 경합범으로 해서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하면 기소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 공소시효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새롭게, 이명박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9년에도 할 수 있어요. 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서 사실은 명령 체계로만 보면 이명박이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관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과 사이버사가 직거래를 하는 거야. 대면 보고. 이게 한 단계만 내려가도 그 사안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이 직접 지시를 해. 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인 것도 있죠. 그 유명한 첩보 영화들 보면 그 지령을 딱 내리고 이 메시지는 7초 후에 폭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무조건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그 지휘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을 쓰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현지 군인들도 있었지만 군무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군무원을 늘리는 거, 이 정원을 늘리는 게 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 늘리게 됐다. 이게 문건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늘려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 보통 같으면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하면 또 뭔가 이렇게 그들만의 쉴드가 가능하잖아요. 이명박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명박은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라고 끝내면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이번에 그 박근혜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관련돼 있는 참모들,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이 임의로 했다. 그걸 막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변호사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 비서관들을 막 다그쳐요. 재판에서. 뭐라고 다그치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그쳐서 네.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쉴드가 안 돼버리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나오면. 여기는 정말 음영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네. 대통령께서 2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음영이요라고 자기들이 소리친 거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정치보복이네 뭐네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좀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MBC, KBS가 보도를 광우병 보도를 하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서 촛불이 막 나고 이명박이 이제 집 간에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소주 마셨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은 장악히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 봅니까? 결국에는 또 그 시기쯤이 온라인이 또 인터넷이 엄청 발달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텔레비를 사람들이 안 보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으면서 또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여론을 어떻게 해? 댓글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지상파를 잡았으나 여론이 안 바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죠. 가장 중요한 예. 전국에 있어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면 여야가 반반씩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게 합의 안 되면 90일 동안 그냥 미뤄져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방송들이 이제 이명박이 수사해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적으로 저는 이명박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담대하게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는 보수 쪽 지지자들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비리해서 나는 사람 다 한다고. 예.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수사로 끌어냈을 때만이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그 잔당들, 진짜 잔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 자한당, 잔당. 예. 그 세력에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드디어 이번 정기국회 때 이명박이 이제 증인 출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추혜선 의원이 이명박 소환 문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증인들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뭐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이명박을 4대강 사업이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 네 글자. 정치 보복. 그렇죠. 야, 똑똑해요. 0.1초도 그냥 기다리는 게 없네요. 대단히 빨리 나오십니다. 이명박이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부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엔 수사로 이어집니다. 수사로 이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에 정부를 관할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리에 딱 앉혀놓는 순간 이 사람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국회에 먼저 나오는 것 측이 합의가 안 되면은 여론이 그걸 밀어줘야지 이게 증인으로 채택하되 그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는 순간 그 자유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로 그러니까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예, 막겠네요. 증인 채택 자체를 막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외통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나올 걸 알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사 받아. 왜냐면 이거는 강제성이 별로 없고 네. 안 나오던 뭐 벌금 뭐 이런 네.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서 외통수라는 게 나와도 수사하고요. 네. 안 나와도 수사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증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리는 노림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안 나와도 너는 결국은 수사야.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명분은 정치 보복이다. 앞으로 며칠 또는 심하게는 몇 달 동안은 정치 보복이를 보면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명박이 막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그러면 당연히 수사하라고 요구가 거세지겠죠. 수사 대상이 오르는 거를 진보 야당 쪽이나 뭐 일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일단 목표고 저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이네요. MB 입장에서는 절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난 출석하는 길엔 꼭 헬리콥터 생중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용이나 저기 SSG 그 부회장 있잖아요. 정용진? 네, 정용진 부회장도 박근혜 정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왔던 거지. 그 전까지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와도 예. 안 오면 안 온 이유로 수사를 하면 돼. 그런데 어. 안 오게 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지지난매하는 거죠. 지지부진한 게 서로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측과 불러야 된다는. 요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 같이 사법 처리 받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힘들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은 이명박이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 그림은 정말 안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예.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음. 박근혜가 이명박으로부터 핍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라는 게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자체는 현 박근혜보다 지지 기반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명박을 수사하는 건 맞아요. 4대 강인의 자원외교인의 방산비리네 엮으면 엮는 대로 되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들 그 포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실시간 올라오는 정보를 쭉 보시면은 국정원의 작업들은 결국에는 다 이명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문성근 대표, 김묘아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법정에 나오게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그 논란들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요건 재밌는 게요. 판을 쭉 보면 이런 게 있다. 걔들이 잘못 생각하는